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유튜브 1년 결산, 말 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말 잘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참 쑥스러운데요. 간혹가다 제 영상에 말 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은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단지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억대농부의 환상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게 저에 대해서 진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주제가 일관성이 없다.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다. 군더더기가 너무 많다. 정확한 표현이시죠. 제가 말을 좀 장황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그 억대농부의 환상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봤는데 제가 다시 봐도 참 부끄럽더라고요.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저는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설계를 잘하고 두 번째는 편집.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TV 방송을 보면은 다 나오시는 분들 말도 잘하고 또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게 드라마가 됐던 토크쇼가 됐던 예능이 됐던 어떤 프로그램이 됐던 제가 보기에 방송은 연출과 편집 이 두 가지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 나오는 탤런트의 연기력이 아주 출중하다든지 아니면 진행자의 어떤 진행 실력이 탁월해서 잘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PD의 어떤 연출, PD와 작가의 어떤 연출이 있고 또 다 찍은 다음에 편집해서 아주 최적화된 그 영상만을 모아놓기 때문에 결과만 놓고 보면은 엄청 좋아 보이는 거죠. 유튜브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렇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연출이라는 표현보다는 설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계, 편집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이 설계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지금 유튜브 말 잘하는 방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설계하지 않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중구난방 정리 안 되고 아까 그분 표현대로 이야기가 너무 장황해지고 군더더기가 많아질 거예요.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 위주로 하는 영상을 찍을 적에는 먼저 뭐 설계라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은데 딴 건 아니고 소 주제만 뽑습니다. 일단 저는 대본 같은 거는 없고요. 대본 보고 하는 게 전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색하고. 대본은 없고 기본적인 소 주제만 일단 뽑아놓죠. 제가 오늘 할 얘기를 미리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 활용을 하는데 이건 사실 마인드맵이라고 하기도 너무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귀농 농업기술센터 이용 4종 세트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네 가지 말했어요. 유용미생물, 농기계 임대, 토양검정, 무료교육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할 것들을 미리 생각을 해보고 분류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얘기가 중구난방 되거나 딴 데로 가다가도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1년 결산 조수익을 믿지 마세요. 이건 제가 아직 안 했는데 나중에 하려고 생각났어요. 이게 적어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필요경비랑 적자 촬영 이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날 때마다 저는 노트에 적어놔요. 왜냐면은 이게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기억력 감퇴에 초단기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생각나면 그때 생각나면 메모를 해놔야지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얘기 해야겠다 생각났어요. 제가 이렇게 적어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 말 잘하는 방법 두 가지에서 하나는 설계가 있고 하나는 편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소분류를 분류해 놓고 거기에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써놔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대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기 전에 한번 정리하는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훨씬 중구난방 되는 일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자, 유튜브 수익 창출 다각화 6가지 방법. 이것도 유튜브로 돈 벌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생각한 것을 미리 이렇게 나눠본 거예요.
광고 수익, 협찬, 강연, 출판, 방송, 판매. 그래서 요 6가지 분류를 미리 나눠놓고 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실 광고 수익에 대한 거는 어차피 내가 경험한 게 있으니까 아는 대로 쭉쭉쭉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협찬 광고 이것도 아는 대로 쭉쭉쭉 얘기하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소제목을 써놓게 되면은 이 순서대로 이 분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무작정 앉아서 그냥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구난방되고 얘기가 정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가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뽑아놓은 거였었어요. 수익 창출, 집단지성, 블라블라 해서 7개.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저는 그때그때 옆에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농민수당, 불규칙적인 수입 이런 것들. 적어놓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적어놓게 되면은 한번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시작할 적에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 금지사항 4가지도 제가 요것도 이번 달에 유튜브 1년 결산 제 나름대로 특집하면서 올리려고 정리해놓은 건데 이거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청자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조회수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유튜브 노란 딱지 사례 및 대처 후기. 자, 이것도 제가 처음에 노란 딱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겪은 사례 그리고 대처 후기를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목만 미리 뽑아놓은 거였었죠. 그리고 거기 이제 상세한 거는 제가 이걸 보고 그대로 읽는다기보다는 그냥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정리해 본 거였었어요. 이 얘기를 빼먹었네. 유튜브는 표현의 자유를 막지 않고 수익 창출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란 딱지가 붙은 영상도 올릴 수는 있어요. 단지 돈이 되지 않을 뿐이죠. 근데 문제는 대부분 돈 때문에 한다는 거죠.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까 하다 이것도 왠지 좀 지루해질 것 같아서 할까 말까 생각 중이고, 컨텐츠 만들기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만약 찍게 된다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얘기를 하겠죠. 찍을지 안 찍을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얼굴 공개 부담감에 대해서, 구독자 수에 대해서. 요것도 제가 이번 달에 내가 유튜브 1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런 거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해봤던 건데 할지 말지는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유튜브는 약간 시청자의 성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지루해질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이에요 다. 그래서 저는 큰 주제, 그날 얘기할 큰 주제를 써놓고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할 것인지 이렇게 소제목 정도만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요. 생각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있습니다. 많죠? 자, 이제 난로 시즌이 오기 때문에 난로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난로에 대해서 정리해놨던 건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대본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미리 한번 생각을 해봐서 종이에 써보는 거. 그래서 소분류 정도만 나눠서 이렇게 뽑아놔도 얘기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는 편집을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편집이 있습니다. 모든 영상은 편집이 거의 필수죠. 그래서 제가 하는 편집은 어떤 화려한 그래픽 효과, 뭐 디자인 이런 편집이 아니라 컷 편집이 거의 다예요. 컷 편집하고 자막 넣는 거 정도가 다거든요. 그럼 컷 편집이 뭐냐? 말 그대로 쓸데없는 컷을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통상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영상이 보통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컷 편집을 완료하고 나서기는 10분이지만 원래 처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다 놓고 보면은 30분, 40분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소제목 이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다 제가 경험한 거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만 정해졌다고, 소주제만 정해졌다고 하면은 얘기는 사실 대본이 없어도 내가 아는 거 그냥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앞에 누가 있다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를 다 그대로 영상에 올리면은 진짜 한 3, 40분,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듣고 있을 사람도 없고, 듣다 보면은 되게 반복되고 지루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영상을 찍었으면은 그거를 틀어놓고서는
이제 컷 편집해서 잘라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좀 장황하게 많이 하고 이렇게 3000% 빠지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말들을 다 잘라내버리는 거야. 잘라내고 또 제가 이제 말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하튼 그래서 뭐 보통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추임새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도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막 수십 번 나오면은 엄청 지루하고 귀에 거슬리거든요. 그럼 그 일일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말을 막 하다가 그리고 세 글자만 잘라내는 게 이게 엄청난 노동이거든요. 왜냐면은 잘못 자르면은 그 뒤에 말까지 잘리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스마트폰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으로 이거를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여하튼 그거 일일이 다 잘라내죠. 불필요한 말 잘라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찍으면은 한 30분 정도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편집 프로그램 돌려가면서 한번 쭉 보면서 불필요한 말들, 그런 불필요한 이런 접속사 같은 것들 다 잘라내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또 봐요.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못 봤던 부분들, 불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도 잘라내고 그렇게 한 3번, 4번 보면서 계속 자르는 거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편집의 묘미는 진짜 잘 자르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르고 해서 한 10분 정도로 압축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다 빼고 반복되는 말 빼고 10분 정도로 압축을 해놨으니 그 결과물만 들었을 적에는 누가 봐도 말을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저는 절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막 3번, 4번가 4번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잘랐었어요. 왜 볼 때마다 보이거든요. 왜냐면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거나 불필요한 말이 쓸데기 없는 아까 지적하신 군더더기가 많이 붙게 되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서 안 보고 나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시청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계속 보면서 이제 잘라내고 해서 만드는 건데 요즘은 제 영상을 제가 이렇게 2번, 3번 보다 보면은 저 스스로도 이제 막 지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막 2-3번 보니까. 그래서 3-4번까지는 못 가고 한 2번, 3번 정도에서 마무리하고는 있는데요. 결국은 다 편집의 미죠. 편집의 미. 근데 이 편집이 진짜 무서운 게요. 편집을 해서 이렇게 잘라냄으로 인해서 내가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편집자의 그 편집 방향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진짜 이 논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송은 절대 100%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러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 여하튼 방송에 나오는 것들을 100% 믿을 수는 없어요. 제가 하는 말조차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의 경험에 국한된 거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적에 주말마다 방송국에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장에 엑스트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편집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 또 3,000%로 빠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찍을 당시에 목욕탕집 남자들인가, 목욕탕집 사람들인가, 뭐 그런 드라마, 주말 드라마였을까? 그게 엄청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때 아마 김희선이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여하튼 제가 그 드라마에 엑스트라도 찍으러 가고, 또 막 민속촌에 그 궁녀로, 사극 찍는데 막 궁녀로 분장해가지고 엑스트라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엑스트라 찍으러 가면은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한 편 보면은 보통 1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 1시간 분량을 찍기 위해서 모르긴 해도 며칠을 찍을걸요. 그래서 엑스트라 하면은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기다리는 거였었어요. 왜냐면은 NG가 엄청나거든요. NG 나오면 또 찍고. 우리가 텔레비전 볼 적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NG 속에서 나오는 거, 잘된 것만 골라서 그 중에서도 또 편집을 해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엑스트라를 해보니까 드라마는 진짜 다 연출이죠.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봤을 적에 만약에 드라마 주인공들이 어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장면을 찍었다. 그럼 그 식당에는 분명히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님들이 진짜 손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통 커피숍이나 식당 이런 거 야외에서 찍을 적에는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뭐 버스 정거장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씬 이런 거 찍을 적에도 화면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연출입니다. 절대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니고
빈 식당을 뭐 빌렸는지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저희처럼 아르바이트나 이제 일하러 가시는 엑스트라 분들이 다 손님으로 앉아 있는 거죠. 길가에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 돈 받고 일하는 엑스트라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은 연출과 편집이죠,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드린 거였어요. 또 제가 그때 뭐 많이 했었냐면은 그런 방송 엑스트라 출연 말고 아침 방송 같은 거, 토크쇼 방송 있잖아요. 뭐 아침마당이라든지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왜 앞에서 패널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고 패널들하고 진행자가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앞에 아줌마들 막 앉아서 박수 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학교 다닐 적에 또 대학 다닐 적에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아르바이트 막 갔었거든요. 그것도 가면은 그때 당시에 3만 원인가 받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토크쇼 방송 보면 보통 1시간 분량이잖아요. 그것도 찍을 적에 보면은 2-3시간 찍어요. 2-3시간 찍어서 잘된 부분만 골라서 편집을 해서 1시간으로 압축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박수 치고 이런 것도 그게 진짜 너무 재미있어서 자발적으로 박수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바람잡이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막 이래요. 박수 치라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방송은 진짜 다 흔히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연출과 편집의 역할이 크죠. 근데 이 유튜브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말 못하는 사람도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처럼 포장되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내가 유튜브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나는 저 사람처럼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고민이시라고 하면은 고민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늘 강조하지만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조금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상한 다음에 편집만 해도 편집 뭐 화려한 편집 필요 없습니다. 컷 편집만 해서 불필요한 부분 잘라내기만 해도 말 못해도 말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시는 어떤 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